네, 블루캠프 오늘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전화로 만나봅니다. 나오 계시죠? 예, 박찬대 의원입니다. 네,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먼저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보도가 좀 엇갈리던데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하고 직접 통화를 한 사실이 있나요? 사실 그 통화를 했는지는 공식적으로 저희는 확인은 안 됐고요. 네. 지난주 일요일 날 최고위원들이 좀 급하게 모여서 뭐 대책을 좀 같이 논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 일찍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까지 우리가 결론을 내렸고요. 그 내용에는 사과, 그다음에 귀국 권유, 예, 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송영길 전 대표 측에 접촉은 했는데 통화는 안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6일 그러니까 일요일 날. 네네. 예. 그리고 뭐 시차 문제도 있고 또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예, 뭐 추가적으로 연락을 했는지 여부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근데 예를 들어서 일부 보도에서. 조선일보 네네. 같은 경우는 송영길 전 대표하고 통화를 했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그러니까 어젯밤 그러니까 일요일 밤이에요. 네네. 통화하면서 이 대표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고 내 입장도 충분히 설명해 드렸다라고 송영길 전 대표가 말을 했다는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표께 별도로 확인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밤늦게까지 같이 있던 자리에서는 통화 연결은 되지는 않았고. 그때는. 네네. 메시지는 전달해서 아마 모르겠어요. 만약에 통화가 됐다면 입장문을 발표하기 전에 됐을 테니까 아침 일찍 됐거나 아니면 아주 밤늦은 시간에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가 꽤 늦은 시간까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는 그런 직접 통화했다라는 말씀을 듣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 말고 예를 들어서 윤관석 의원이라든지 이성만 의원 같이 실명이 공개된 의원, 그다음에 네.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른바 찌라시에 거론되고 있다는 의원들하고는 혹시 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나요? 이재명 대표가? 글쎄요. 이재명 대표하고 아마 직접 말씀을 나누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책임 있는 당직자, 뭐 예를 들면 사무총장 등이 아마 꾸준히 아마 대화를 좀 나누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 진상조사가 되거나 뭐 수사권을 기초로 한 사실관계 파악에는 한계는 있지만 찌라시 등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예, 의원들하고는 이제 소통은 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제가 네, 이제 이 네. 질문을 드렸던 이유를 이제 지금부터 질문으로 이제 가름해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할 의사가 있던 건지, 근데 왜 미루고 있는 건지 일단 제일 궁금한 게 이건데 당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일단 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송영길 대표한테 조기 귀국을 요청을 했고, 예, 또 송 전 대표도 지금 상황의 엄중함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마 저는 결단을 하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고요. 귀국 결단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예. 그렇게 다들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귀국 여부랑 관련해가지고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뭐 순전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네. 프랑스 쪽 초청으로 인해서 갔기 때문에 예. 아마 좀 주변을 정리할 시간도 살짝은 필요하지 않겠나.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갈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불투명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7월 달까지 있기로 했던 그 계획을 어떻게 조율할지 뭐 이런 과제도 좀 있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또는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표께서 아마 전 대표께서 결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22일에 지금 특파원 간담회가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자리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최소한 언제까지는 들어가겠다. 여기서 언제까지 이 현지 일정을 좀 정리를 하고 언제까지는 들어가겠다라는 명시적인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저희는 좀 그런 말씀이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는데 네. 뭐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보니까 네. 그래요. 기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송영길 전 네. 대표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자신의 귀국에 대해서 명시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 사실은 귀국하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해석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회피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따라 붙을 텐데 그때는 당이 조치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당대표가 직접 요청했는데 예. 지금 당장은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추가 조치를 취할 거는 좀 마땅치 않은 것 같고요. 네.
송영길 전 대표가 입장을 낸다고 한 만큼 지켜보고 추가 대응할 필요가 있으면 말씀대로 추가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미래나 더민초 쪽에서 송영길 대표 이제 빨리 들어오라고 하고 안 되면 뭐 출장 같은 어떤 조치도 취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지금 뭐 최고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에 길게 회의를 하고 대책을 논의는 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입장문을 통해서 사과와 귀국 종용, 그다음에 이제 대책 마련에 이렇게 방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관계 확인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출당과 제명 조치를 지금 얘기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 요 며칠 상간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특히 지금 국민적 의혹을 이끌어내고 당을 곤욕스럽게 만드는 것은 녹취록인데 네. 이 녹취록을 전혀 지금 당이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검찰을 통해서 추측되고 있는 단편적으로 흘러나오는 보도 내용만 보고서 실체적 진실이 뭔지는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 검찰에서는 부인하고는 있는데요. 검찰 말고는 체포된 그리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 이정근 씨의 녹취 파일이 외부나 방송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은 짐작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아주 부분의 녹취록들을 보게 되면 당사자가 누구인지 우리로서는 특정하기 어렵거든요. 지금 오로지 돌고 있는 찌라시를 보면서 그 내용을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일단 특정이 어렵고 또 특정한다 그래도 사실 당사자의 진술 외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민들도 우리 민주당이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마 양해는 해 주실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검찰이 공개적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판단도 내릴 수 없고 따라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뭐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찌라시에 나와 있다고 하는 몇몇 사람들을 접촉을 한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시인을 하거나 아니면 인정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좀 곤란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리 입장에서 분명하게 의지를 밝히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당 개혁 또는 제도 개혁을 통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전혀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닌가. 뭐 당원뿐 아니라 당 내에서도 이런 부분과 관련된 개선안들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뭐 대연제도 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당비를 납부하고 있는 당원이 한 200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200만 명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실은 불미스러운 선거 관행이 발생하기 어렵게 사실은 제도를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목소리는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사후 대책으로 제도적인 보완책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전에 그 사안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와 그거에 따라서 당이 어떻게 이제 그 칼을 빼들 것이냐가 최우선 관심사이기 때문에 계속 이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뭐 근데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하게 뭐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의지는 분명하게 있고요. 우리 자체 조사에 대해서도 사실 국힘당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도 하고 사실 비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셀프 조사 아니냐, 그 진상 조사 누가 믿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벽한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그 내용을 충분히 살피기 위한 노력은 한다. 그거는 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밝혀지는 내용이라든가 사실관계 정황에 따라서 좀 더 단호하고 그리고 엄격한 사실 방침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는 충분히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만 질문을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전례를 보면 뭐 땅 투기라든지 그러니까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의혹이 사실로 확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이 선제적으로 먼저 출당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의혹이 그러니까 규명되는 결과에 따라서 다시 복당 절차를 밟겠다라고 그러니까 밝히면서 출당 조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 이번에도 그러니까 최소한 실명이 공개된 그러니까 의원들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조치는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토는 하는데 그때하고 상황이 조금 다른 부분은 네. 그때는 상당한 권익위의 조사가 있었거든요. 예. 독립적인 기구고 그다음에 상당한 엄격하게 나중에 이제 뭐 재판 등을 통해서 무혐의로 많이 판단이 되기는 했지만 독립적이고 신뢰하고 객관적인 기관에서 충분한 조사 기간을 가지고 그리고서 낸 결론에 대해서 존중하는 차원에서 또 비판도 있었지만 좀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던 부분은 있었죠. 예. 근데 지금 며칠 사이에 그냥 홍두깨처럼 자다가 두드려 맞는 것처럼 뭐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전혀 접할 수 없는 내용들에 대한 것이 부분적 단편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서 이러한 의혹과 깨끗하지 못한 당내 선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우려조차도 송구하고 사죄드리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해당 명단이라든가 이런 이 찌라시의 근거를 전혀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요. 그중에 몇몇 분들은 전혀 개연성이 없는 분들도 일부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그 모든 분들을 해서 지금 하는 게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님 말씀을 이거를 뭐 의원님 말씀을 앞뒤로 미루는 정리하면 건 아니죠. 이렇게밖에 네.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권익위 조사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었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는 신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을 종합하라면. 검찰에 대한 불신은 검찰이 자초했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 녹취록에 이 음성이 담겨져 있는 부분에 대한 뭐 파괴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도 충분히 동의는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검찰은 얼마 전에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중앙지검이 언론에 보도된 녹음 파일이 검찰에서 제공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참으로 그 내용이 희한해요. 이 녹음 파일은 검찰이 확보한 휴대폰에서 나온 거고 네. 휴대폰 주인은 구속수감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검찰이 제공하지 않았다면 누가 제공할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사실관계가 맞든 틀리든 검찰은 정치적 저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정치적 저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검찰이 결국은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그동안 보여왔던 불신의 행태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조심스러운 판단입니다.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이른바 이심송심이라고 과거에 운이됐던 어떤 이런 표현까지 다시 그 상기시키면서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와의 특수한 관계를 계속 강조를 하던데 이런 어떤 시각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요, 우리 당의 대선 주자로 선출된 이재명 대표 그리고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 그 당시 당 대표를 역임했던 송영길 의원이 합심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한 노력을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2021년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이 갑작스럽게 지금 드러나게 되면서 물론 사실관계는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사실 당황하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부분 아까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방지책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네네. 실체적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만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알겠습니다. 하는 건 같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좀 다른 문제 좀 여쭤볼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4.19 혁명 기념식을 하면서 돈에 의한 매수라고 하는 어떤 표현을 썼고 이것은 민주주의가 도전받는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이게 결국은 민주당의 지금 돈봉투 의혹을 겨냥한 발언 아니냐는 해석이 많이 따라붙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이런 연설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요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 우리도 한편으로는 유체이탈 화법처럼 보여요. 어떤 점에서요? 마치 거울을 보면서 자신한테 화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어떤 분은 감정이라든가 분노 조절에 사실 장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어쩌면 이렇게 편파적으로 불공정하게 말씀하시는지 김건희 여사한테 하는 말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행동은 반대 아닙니까? 자유를 강조하면서 언론 자유 탄압하고 또 법치 강조하면서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검사 나라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대법원 판결도 부정하는 강제동원 피해 3자 변제안도 막 밀어붙이고
그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발언들만 이끌어내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19 추모 자리에서 하실 얘기였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전세 사기 배후에 민주당 인사가 있다는 주장을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누군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누구를 염두에 두고 저런 주장을 하는지 혹시 좀 파악은 해보셨어요? 글쎄요, 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네. 뭐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익명으로 거의 뭐 찌라시 수준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글쎄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전세 사기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2달 사이에 네. 피해자 3분이 스스로 목숨 끊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늑장 대응하고 뒷북 대응에 대한 피해를 가지고서 지금 엄청난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요. 네. 저도 그저께 밤에 사실 미추홀구 저 인천이죠. 네. 네, 거기 참석을 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사실 사실은 정말 피와 땀과 모든 것을 몰아넣은 전세 그리고 또 대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허탈해져서 거의 뭐 멘붕 상태고 엄청난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저는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4차례 그리고 22개인가 전세 사기 대책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29일 이후에 2명이 또 목숨을 끊었거든요.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증거가 나와 있다고 생각이 되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뭐 특정 정치인이 배후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 특정 정치인이 전세 사기를 그러면 도모하거나 공모했다는 말입니까? 난 연결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피해자들이 경매 중지 계속 요청했는데 아무 움직임 없다가 3번째 희생자 나오고 난 다음에 경매 중지 지시가 나왔던 거예요.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다면 최소한의 추가 희생은 막을 수 있었는데 네. 지금 와서 사전 방지책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는 당장의 피해를 구제할 신속한 지원 시급하고 절실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방안을 못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무슨 특정 정치인 배후에 누가 있다. 이것은 결국은 전형적인 남 탓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외교 뭐 모든 거 엉망이고 참사 수준인데 예. 다 전 정부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야당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요. 책임 있는 정부 여당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모습은 이제 국민들 질리게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